제가 입춘 대기를 전에는 이제 프린트해서 나눠줬는데 올해가 아니라 어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글을 써서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요 조그마한 여기에다가 입춘대기라고 이제 건양다경을 하지 않고 이제 불심충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방에 붙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한 200장 썼는데 뭐 오늘 방송 갔다 와서 또 쓰고 내일도 쓰고 연휴 내내 쓰면 이제 6월 4일까지는 한 1000장도 다 쓰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쓴 김에 여러분들 가실 때 가져가시라고 여기. 네. 좋은가요? 네. 이거 영험이 있을까? 이거 갖다 붙인다고 입춘대기를 갖다 붙인다고 영험이 있을까? 입춘대기는 도대체 왜 붙일까요? 입춘대기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입춘은 24절기의 첫 날이에요. 첫 번째 시작이에요. 24절 입춘, 우수, 경칩, 고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춘분, 추분, 뭐 입동, 입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런 절기를 보름마다 15일마다 쭉 해서 24개 하면 365일이거든요. 그래서 1년을 24절기로 나누는데 그 중에 시작이 입춘이라고요. 우리는 자, 축, 인묘 이렇게 알지만 그래서 자를 12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지지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연을 시작할 때는 1년을 시작할 때는 인월부터 시작을 호랑이월부터 시작을 해요. 호랑이월이 입춘날부터 호랑이월이 되는 거예요. 2월 4일부터 해서 3월 5일까지 입춘 인월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그 다음에 묘월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시작인 거예요. 1년의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12월 22일 날 동짓날이 되잖아요. 동짓날은 끄트머리쯤 되는 거죠. 끄트머리쯤. 24절기 중에 20번째 절기가 동짓날이에요. 아니 22번째 절기. 23번째, 4번째는 소환, 대한. 그 다음에 입춘이 되는 거죠. 근데 동짓날도 새해 시작이다 하는 것은 태양의 입장에서 태양의 크기가 태양의 하루의 길이가 가장 짧고 이 동짓날부터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동지를 새해로 보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동지를 새해로 봐서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탄신하신 날이 그때쯤이다. 동지 즈음 해가지고 12월 25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실제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는 것보다도 그 크리스마스를 동지날 전후해가지고 그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새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양력으로 해서 1월 1일 새해로 보는 경우도 보기도 하고 음력으로 1월 1일을 새해로 보기도 하고 입춘을 새해로 보기도 합니다. 입춘을. 학문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명리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입춘을 새해로 보죠. 명리학은 절기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력, 음력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딱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여기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그 어설픈 게 음력이지 않습니까? 음력은 29.5일이니까 이제 그 달이 한번 떴다가 다시 보름달이 되는데 보통 평균 29.5일이에요, 보면. 근데 1년 하다 보니까 이 365일 동안 하다 보니까 열흘이 부족해. 그래서 355일 걸리거든요. 12번 돌면 달이 12번 보름달을 보면 355일인 거예요. 열흘이 부족하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낑겨 넣는 게 이거 뭐야 도대체 3년에 한 번씩 낑겨 넣는 게 윤달을 낑겨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력하고 음력하고 가는 게 어떤 날은 비슷했다. 어떤 날은 많이 차이 났다가 어떤 날은 한 달, 두 달 가까이 차이 났다. 어떤 날은 또 좁아졌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음력이 가장 어설퍼 보면. 양력은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나름 이제 365.24일 이렇게 하는데 해가 뜨고 지고를 우리가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 해가 떴을 때, 저 밤 12시가 됐을 때, 아침에 해가 떴고 저녁에 질 때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 이제 365.24에서 이제 이거를 하루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28일 있다가 29일 있다가 이것도 하나를 끼워 넣고 깨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절기는 정확하게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황도를 돌아가는 이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24등분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기는 시간이 이제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입춘 들어오는 시간, 동지 들어오는 시간, 이걸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레고리력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레고리력도 365.2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 하죠, 지금. 이런 얘기 하면 듣기 싫죠? 그레고리력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해가 지고 뜨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루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레고리력도 절기력처럼 할 수가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사실 이 입춘, 이 절기력은 복잡하잖아요. 항상 시간, 입춘 몇 시에 들어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운명을 가늠하는 또 우리가 일기예보, 운명의 예측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을 하는 입장에서는 24절기의 이런 날짜, 시간 이것들이 정확한 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절기력 가지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는 게 입춘 날, 새해가 되는 날, 입춘 날, 입춘 대기를 써가지고 문 앞에 붙이는 거죠. 입춘 대기를 글씨를 쫙 일필휘지 딱 해가지고 문 앞에 딱 붙여놓으면 잡귀가 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죠. 귀신들도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거든요. 문을 통해서. 담 넘어 다니지 않아요, 귀신도. 그래서 악귀도 문을 통해서 딱 오는데 거기다 딱 이렇게 입춘 대기를 딱 붙여놓으면 악귀가 오지 않고, 선신은 들어오는 거죠. 대길인데, 대길이잖아, 대길이. 아주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효과 있을까? 이제 이거 종이 쪼가리 붙여놓는다고, 글을 써가지고 종이 쪼가리 붙여놓는다고 효과 있을까? 자, 이것을 강하게 믿으면 음모론이 될 수 있죠. 야, 이거 사람이 기운을, 에너지를 막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딱 여기다 딱 붙여놓으면 강의실가 돼서 이렇게 정말 그럴까 이게? 이거 딱 붙여가지고 돌아가신 김상국 영가에 딱 붙여놓으면 극락홍생 탁탁탁 갔다. 이걸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야,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너무 믿으면 음모론을 믿기가 좀, 믿어서 나쁜 건 없는데, 근데 심해져 버리면 여기에 의지를 하게 되고, 이거 가지고 기분 좋고 나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입춘 대길 또는 부적 안 받아 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쓰다 보면 안 써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못 받아가면 화낸다고. 화낼 것까지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 화내고. 너무 안 믿어도, 믿으면 그래도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주 차고 다니면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이렇게 접촉 사고 한 번이라도 덜 나겠죠. 염주 차고 다니면 접촉 사고 한 번이라도 덜 나요. 믿으세요. 이거 믿어서 나쁠 거 없고, 염주 차고 다니면
여러분들 염주를 그 백미러 옆에 다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납니다. 제가 써놓은 그 차량 부적도 콘솔 박스에 딱 넣으면 사고 안 납니다. 라고 믿으면 좋다. 그냥, 근데 이제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냐? 이건 아니고요. 믿으면 좋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났다? 이건 문모로. 너무 깊이 믿으면 이게 맹신. 음모론과 맹신은 서로 상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음모론을 오늘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이 보편적이고 팩트 위주로 믿어야 되는데 뭐 세상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부적을 믿는 거는 팩트랑 관계 없는 것 같은 부적을 팩트가 아닌 것 같은데 사주를 믿는 거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못 믿으면 맹신이나 음모론처럼 그런 믿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공부해 보면 사주는 분명히 어떤 영향들을 주고받는 게 있어요. 오행이니까 오행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이 서로 상생상극을 이루면 서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듯이 봄에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여름에는 어떤 기운, 가을에는 어떤 기운, 겨울에는 어떤 기운을 갖듯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서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과 대통령이 또 임명한 여러 장관을 비롯한 많은 이제 임명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 그리고 또 사법부 이런 이제 삼권이 적절히 잘 형성이 돼서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이건 팩트잖아요.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세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정말 그럴까? 그런 걸 믿는 게 이제 일루미나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18세기에 프로이센의 어떤 비밀 결사 조직이라고 있었어. 이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또 그리고 프리메이슨 들어봤죠? 프리메이슨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자본가들 등등 이런 오바마도 프리메이슨의 누구다. 뭐 누구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의 누구다. 뭐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누구도 프리메이슨, 심지어 BTS도 프리메이슨. 맨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맨사는 이제 IQ가 150 이상이면 맨사인데 이 프리메이슨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밀 조직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 국내외에 전 세계지 전 세계에 그 유명인들이 많이 가입돼 있고 뒤에서 조정하는 자가 있다. 프리메이슨의 결사대에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 그럴까? 어쨌든 이런 얘기는 끝없이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술자리에서 한 번씩 회자되고 막 그러고 있죠. 또 로스차일드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부가 여도 유대인이거든요. 부가 재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가문이 또 뒤에서 뭐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아니고 그래도 수십 년 된 요즘에 그래도 제일 뜨고 있는 제일 영향력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이 음모론 중에 하나 딥스테이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딥스테이트를 우리 벽안 스님이 굉장히 맹신하고 있는 것 같은 맨날 아침마다 공양할 때마다 맨날 트럼프 얘기하고 맨날 미국 얘기하고 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이 뒤에서 이 재물과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이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이들이 뭐 정권을 만들어내고 이들이 진행해 나간다. 어떤 방향을 세계 정세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딥스테이트는 뭐냐?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엄청 이용해서 대통령도 되고
정권도 유지하고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그래요. 이게 딥스테이트가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비밀스러운 조직이 뒤에서 정치 행정들을 좌지한다. 부와 권력을 좌우해서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약간 외계인적인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의 그 주요 오바마를 비롯한 그 주요 인사들은 파충류다. 파충류로 왜 V 알지 여러분들? V. 우리 세대는 다 알잖아. V. 그 드라마 있잖아. 쥐 먹고 있고 있잖아. 옛날에 아주 옛날에 V 해가지고 쥐 먹고 파충류 얼굴 사람인데 나중에 드러나잖아. 파충류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오바마 부인도 파충류고 이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그 도시의 어느 지하실 이런 데서 아이를 잡아다가 아이 피를 빨아먹고 다시 정치 활동하고 다시 정치 활동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썰을 믿음이 가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죠? 스님 변태 같지 않아요? 이런 썰이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미국 사람들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이걸 주장한 사람이 무슨 큐인가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대. 이름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 믿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트럼프 그 지지자들이 돼서 트럼프는 또 이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알고 있다라면서 등등에 이제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 미국인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것들을 믿어요. 이거야말로 음모론 아니겠어요? 어떻게 오바마가 그 파충류고 외계인이냐? 근데 신기하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재선에 실패하면서 트럼프가 꺼낸 게 부정선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지했던 이런 걸 믿었던 음모론자들이 이제 그 강성 음모론자들 있잖아요. 그래 미 의회에 침입을 해가지고 미 의회를 점령을 했어. 심지어 거기서 5명이나 죽었어요. 당시 당시 국회의장이 낸시 뭔가 그 하는 의장이었는데 그 사람 간발의 차이로 그 여성 국회의장이 피했지. 안 피했으면 잡혔으면 그 보살님도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계속 잡아놓고 100여 명인가? 제일 형을 많이 때린 사람, 맞은 사람 한 20년 형을 맞았어요. 진짜 국회를 침범해가지고 국회를 점령한 것은 국가를 전복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헌법을 믿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계속 재판 받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엊그저께 행정명령, 97개 행정명령이 사인했는데 그 중에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국회를 침입해서 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면시켰어요. 모두 다 사면시켰어요. 이야, 권력이 참 대단하죠. 형을 수십 년 받은 사람도 있는데 몇 년에서 수십 년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다니는 사람. 아직도 그때 가담했던 수백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조리 제로로 사면을 당했습니다. 사면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우리 전두환 선생님도 선생이라 하면 좀 그렇고, 예, 전두환 그 시도 사형 선고 받았나요? 무기징역 받았다가 사면했잖아. 그래가지고 사면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으셨어. 사면권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윤고사님도 지금은 저렇게 위험에 처했지만, 그래서 사형을 받으려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으려나 어쨌든 형을 받기가 쉬울 거예요. 트럼프가 구하러 올 수도 있어요.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트럼프가 주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윤석열을 편드니까 그렇겠어요? 윤석열을 편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음모론자. 우리나라 윤석열을 편드니까 저렇게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그래서 트럼프가 구하러 올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의외로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미 의회를 침입했을 때 그 침입을 하라고 가라 모인 건 자유로 모였어요. 본인이 부정선거를 하니까 미국인들 중에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성 지지자들이 막 국회 앞을 미시는데 마지막 사인은 트럼프가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국회 의사당에 다 난입한 거였거든요. 사람도 죽고 그야말로 내란이지. 근데 이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 윤거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하기가 어렵죠. 본인도 한 게 있으니까.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 본인도 나도 잘못된 거네 이렇게 돼.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상 정황상 그렇잖아. 본인도 그렇게 했는데 그 나쁜 거야 하라면 나 자기한테 욕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 이제 그 몇몇 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리고 구하러 온다. 또 그래서 이재명을 잡아가서 나중에 감옥에 쳐넣는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강성 지지자들이 또 요거 음모론, 딥스테이트, 요걸 또 많이 믿어요. 또 이렇게 또 국회의사당 난입해서 그렇게 뒤엎어 놨잖아요. 트럼프 지지자들, 그리고 트럼프는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빨아서 미국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이고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딥스테이트 같은 음모론 비슷한 것들을 믿는, 특히 이제 트럼프 옆에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하는데 그 비슷한 말들을 우리나라에 또 전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전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어디죠? 저기 신천지, 그래. 신천지도 이렇게 있고, 신천지도 있고, 전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음모론 비슷한 것들을, 미국에 이 목사님 계시잖아. 트럼프 옆에 가까이 계신 영향을 또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3월 8일인가요? 요 지나고 나면 우리 윤거사님이 다시 사면돼서, 아니 지금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또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 중국인 선관위에서 99명의 중국인들을 이제 미국에서 군함에서 싣고 어디 일본의 섬에 데리고 가서 구금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본래 음모론은 긴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입춘대기를 해서 써가지고 이렇게 탁 붙이면 악귀가 안 들어올까? 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 99명의, 이거 이제 미군도 공식적으로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했으면서 또 안 했다라고 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음모론을 이게 신앙이 신천지에 다니는 거 왜 다니겠어요?
좋으니까, 믿으니까 다니잖아요. 다른 사이비도 좋으니까, 맞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맞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한 딥스테이트 이런 것들도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강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윤석열 좋으신 분들은 윤석열 욕하면 싫어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좋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사실을 위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무엇이 사실일까? 그거는 들어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트럼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 트럼프가 이제 임명되기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이제 그 코인베이스 또는 BNB라는 이런 이제 코인 거래소에 있어요. 거래소에 트럼프 코인을 발행을 해요. 트럼프 회사에서, 트럼프 그룹 회사에서 트럼프 이제 소셜 트럼프 이래가지고 코인을 발행을 딱 해서 상장을 딱 시켰어요. 3일 만에 12조 원이 됐어요. 오르고 해서 3일 만에 12조 원이 됐어요. 지금은 더 올라서 더 되겠죠?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밈코인이거든요. 트럼프 밈코인이야. 그런데 며칠 만에 12조, 13조. 본인의 지분이 80%야. 80%가 트럼프 재단에서 지분을 갖고 있어. 이거 정상인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기 자산을 10조 원이나 한 방에 확 불려고. 심지어 멜라니 여사 코인도 나왔대. 뭐 공식적으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미국을 크립토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엊그저께도 또 얘기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선거 때도 내 얘기하고.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것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이름에 또 가상화폐까지 코인까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건 좀 근데 그 트럼프 정책들을 보면 우수한 정책이 많아요. 야, 미국은 앞으로 잘 나가겠다. 그린란드도 딱 내 걸로 만들고 또 이렇게 캐나다도 52번째 주로 딱 만들고 또 파나마 운하도 딱 자기가 다시 또 되찾고 미국에서 이걸 다 이루면 역사적인 그런 미 대통령이 되는 거죠. 미국의 저기 그 헐리우드 옆에 산에 이렇게 가보면 이 미국 대통령 4대 대통령 얼굴 딱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5번째는 자기가 거기가 들어갈 거다. 그렇게 꿈을 갖는 게 트럼프 선생님이십니다. 대단하시지 않아요? 저는 이제 윤석열 선생님의 그 대담하고 발표하고 연설하는 것도 잘 챙겨봐요. 그리고 이재명의 선생님의 대담하고 또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고 이것도 살펴보죠. 나름 공평한 생각을 가지고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상국 영가님의 3번째 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